KTX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 21개 항목 기술 이전.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큰 틀에서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그러나 세부 기술 항목에 대해선 양국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 한국이 요구한 기술이 모두 이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대표단이 2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필요한 25개 항목의 기술 이전을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4월에 의사레이더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나머지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이들 기술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기술 이전 협상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 이행을 보증하는 문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조만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약을 정식으로 맺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이 요구한 기술이 모두 이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이 요구한 21개의 기술 항목은 각각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일부 세부 항목의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방사청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에 누락된 세부 기술을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일부 세부 기술의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방사청 KTX 공대공 무장체계 등 18개의 절충교역 사업 공고구매 대가로 기술을 받는 방식 장거리 탄도 계층 리더 등 포함. 방위사업청은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무기 획득 방식인 절충교역 대상 연료 덮개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의 공대공 무장체계 통합특수임무여단의 CH-47 헬기 조종실과 엔진 성능 개량 울산급 호위함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가스터빈 장거리 탄도 계층 리더 등이다. KF-X 공대공 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 MBA의 미디어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등이 대상 기종이다. 방사청은 미 취업급 무장체계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번 달 협상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이 KF-X의 공대공 무장체계를 유럽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에서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또 군이 운용 중인 CH-47 헬기의 조종실을 디지털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은 오는 6월 협상 방안이 공고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스럽 그러먼 로크 베콜린스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탐지하는 장거리 탄도 계층 리더 확보 사업은 오는 5월 공고될 예정이다. 영국 BAE, 이스라엘 엘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에 공고한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가치는 약 7,400억 원에 달한다면서 만약 획득 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5,900억 원의 수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우리 함정에 가스터빈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부품 협력사로 채택하면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용 방사청 절충교역과장은 내년 6월까지 입찰 공고가 예정된 사업 중 절충교역이 포함될 주요 대형 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K의 팩수망은 한국, 브라질, 스웨덴 손잡고 기술 이전.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 미 정부는 생각도 않는 기술 이전을 벌여왔다. 상대방의 상황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추진한 결과 2014년까지 완료한다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 정부와는 전혀 다른 선택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가 있다. 바로 세계 2위의 항공기 시장 브라질이다. 19일 브라질 정부는 차기 전투기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의 제임스 39에 구입했는지 전투기 구매 방침을 확인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현재 스웨덴을 방문 중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구입했는지 전투기 36대 구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2014년 8월 스웨덴 사부와 그리핀 램지 전투기 36대를 54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전투기 인도 시기는 2019년부터 2014년까지다. 브라질 정부는 사부와의 협의를 통해 15대의 그리펜 엔진을 자국 내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기술 이전 또한 약속받았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그리펜 엔진을 모두 만든 뒤에는 중남미 국가에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얻어냈다.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그리펜 엔진 36대의 가격은 스웨덴 크로나의 가치 하락으로 45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브라질 정부는 여기다 2015년 8월 스웨덴의 수출진흥기구인 SK로부터 금융지원까지 받기로 해 그 부담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움직임 정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으로부터의 전투기 도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그 이상 좋은 조건을 찾기 어려워서다. 브라질은 2013년 11월 4위에 그립했는지 전투기를 선택했다. 프랑스 다소의 나팔, 미국 보잉의 FA-18 슈퍼 호넷이 경쟁 기종이었지만 사부가 제시한 조건을 넘지 못했다. 사부는 그리펜 NG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브라질 항공기업체 엠브라에르와 공동으로 생산 공장을 만들고 주요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측도 뒤늦게 브라질이 라파를 선택하면 100%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 범용성 등에서 그리펜 렌즈의 우수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만한 자동차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도 만들어내는 대형 군수 업체다. 사부가 만든 그린펜 엔진은 브라질 외에도 스위스, 체코, 헝가리, 남아공 등이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 전투기다.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로
영토가 작은 국가에서 인기가 높다. 작은 크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형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진 개념에 매우 충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공중조기 경보기와는 물론 전투기끼리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해 완벽한 팀워크만 갖춘다면 여러 대의 전투기가 한 대의 전투기처럼 싸울 수 있다는 점, 활주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비에는 트럭 2대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된다는 점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보 측은 이런 구리펜 엔진을 한국 정부에도 제안한 바 있다. 그것도 2007년의 말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조건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내걸었다. 이때 사보 측은 펜 렌즈를 선택한다면 일부 생산 라인을 한국에 다 설치하고 항공전자 장비 등 주요 기술들을 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분리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해 사보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은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이전에만 집착해부 측의 제안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반면 몇 년 뒤 사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브라질은 주요 기술 이전과 함께 전투기 수출의 길도 열 수 있게 됐다.